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세금과 미래, 그리고 다음 달 파이투데이의 메인넷의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이었나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볼 테니 영상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며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코인의 세금과 미래 보도록 하죠. 일단은 가상자산 과세 개요에서 나옵니다. 자, 가상자산 양도 매매 대여로 발생한 소득이고 2025년 1월 1일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세액 계산은 어떻게 되냐? 총 수입 마이너스 필요 경비, 거래 수수료, 세무 비용 등 빼기 기본 공제 250만 원이라고 해요. 곱하기 비율, 세율 22%에서 기타 소득세 20, 지방 소득세 2% 해서 나옵니다. 연간 손익 통산 후에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기타 소득으로 신고한다라는 게 이제 국세청의 자료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좀 더 보면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줄 알았던 코인 보유자들이 갑자기 에어드랍 받은 코인에 대한 소득세 이슈가 터지면서 적잖이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빗썸 이용자들 사이에 불거졌다. 한 투자자는 2018년도 최대 거래소였던 빗썸을 이용했는데 당시에 페이백 이벤트로 에어드랍 받았던 코인에 대해 올해 초 세금 고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용자들의 혼란이 커지면서 당시 원천 징수를 하지 않았던 빗썸은 2018년에서 2021년에 에어드랍 받은 이용자들에게 대해 세액 400억 원가량을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2022년 이후에 이벤트 보상분에 대한 과세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했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거의 방향성은 또 2025년부터 하겠죠. 24년도까지 지원을 하는 약간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이런 예상을 해보는데요. 일단은 이렇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코인 자, 여기서 얘기하는 에어드랍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래소 안에서의 그 기록이 찍히는 요런 에어드랍들은 세금을 이렇게 낼 가능성들이 있다. 다만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이런 계산에 대한 산출법이 좀 애매한 게 있어요. 보시면 총 수입. 솔직히 이 수입에서 필요 경비라는 게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수입, 만약에 내가 파이코인을 갖다가 팔았다. 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다 수입으로 잡힐 수 있겠죠. 거기서 필요 경비라는 것을 일부 빼고, 만약에 거래소에 상장돼서 이런 그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파이코인이 당장에 뭐 업비트, 빗썸 이런 데 상장하지는 않겠죠. 그럼 해외 거래소에서 팔아서 뭐 이더리움이 됐어. 그래서 이거를 갖다 옮겨가지고 팔았다. 이게 이제 수입이 된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22%를 무조건 뗄 수밖에 없는 이런 양상이 좀 보일 수도 있어요. 현재까지의 모양새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여진다. 만약에 파이코인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복회로라는 걸 돌려요. 자, 그래서 하나 1억이라고 쳐봅시다. 예를 들어서요. 곱하기 우리가 1000개를 가지고 있다가 하면은 1000억이 되겠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우리가 필요 경비, 뭐 거래 수수료, 세무 비용, 그 다음에 기본 공제 250만 원. 자, 곱하기 100분의 22라고 돼 있어요. 이거를 하면은 뭡니까? 최종적으로 내가 내야 될 세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냥 빼는 건 감면이니까 1000만원에 1000억에 22% 정도, 그쵸? 요 정도를 걷어간다라는 이런 내용이 좀 될 것 같아요. 예측만 좀 할 뿐이고, 물론 올해 또 하반기 돼서는 뭔가 모양새가 바뀔 가능성,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있다라는 걸 설명해 드리고 싶고, 자, 보시는 것처럼 25년 1월 1일부터 양도 대여분부터 해서 기타 소득으로 분리 과세된다고 나오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현재 에어드랍과 리워드 등 거래소 마케팅 활동으로 무상으로 받게 된 코인은 증여, 목적 등이 불분명해 경품, 사례금 성격의 기타 소득으로 간주되고 있다 해서 거래소에서 제세공과금 22%를 원천 징수하고 이익이 3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거 약간 머리 써가지고 만약에 300만 원보다 아래의 가격이면은 딱 299만 원에 걸쳐서 산 다음에 어떻게 좀 이득을 보는 이런 부분도 좀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 당장 보면 연준 돈 찍기 시작했다 해서 비트코인 랠리 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랑 보면 돼요. M2 통화 공급의 재확대가 비트코인을 강세로 이끌 것이라고 분석을 했고,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비트코인이 투자자들의 피난처로 부각을 하고 있다. 코인게이프는 미국 M2 통화 공급 증가가 비트코인 가격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비트코인의 강세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나중에 또 긍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겠죠. 파이코인에 대한 소식 다루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모든 미국인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금 감면을 약속한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뭔가 바이든의 그런 증세 대신에 트럼프 중산층, 하류층, 비즈니스층 대폭 감세 혜택을 주겠다. 그리고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어떤 식의 움직임이 될지 일단 트럼프의 내용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A Biden tax hike, I'll give you a Trump middle class, upper class, lower class, business class, big tax cut. You're going to have the biggest tax cut. 자, 이제 파이에 대한 본격적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보시면 트위터 관련해가지고 파이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비트마스터는 비트코인으로 성공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한다. 2010년에는 0.3달러였던 게 2024년도에는 73,000달러 젠장. 자, 파이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파이는 자신이 팔지 않으면 왜 파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말했습니다. 자, 팔아야 할 때가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문제는 얼마에 팔 것인가, 그리고 모든 사람의 기대는 다르다. 판매한 대신에 뭔가 화폐가 생성한 유틸리티와 함께 생태계에서 이 파이를 사용할 수가 있다. 법정화폐를 교환하는 것조차도 쇼핑, 투자 등의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파이 생태계는 이러한 것들을 만족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결국엔 각자의 몫입니다. 파이를 내가 얼마에 팔지는. 하지만 우리가 파이를 열심히 모아야 된다는 것은 아직은 메인넷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다음 내용 보면은 파이 내부에 파이 QR코드를 사용해서 파이에서 거래할 준비를 해라. 그래서 QR코드의 기능은 파이 전송, 수신, 프로세스를 단순화해서 개척자와 기업 모두에게 편리하게 만든다라고 되어 있죠. 트랜잭션 관련한 건데 뭐 QR코드에 대한 과거 내용을 또 인용을 했더라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QR코드, 파이 지갑을 열어서 결제 요청을 해서 QR코드 스캔을 하고 내 코드를 탭해서 QR코드는 변경되지 않으니까 스크린샷 찍고 인쇄해서 매장에 게시하시면 된다. 해서 매장에 게시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해 주시는 거겠죠. 자, 다음 내용 보면은 우리가 파이에 대한 내용, 자, 파이코인 이 트위터 보면은 338.3만 팔로워 되어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338.6만 팔로워 돼서 점점 더 격차가 줄여졌고 이제는 0.3만 팔로워, 그러니까 즉 3,000명 차이로 좁혀졌다라는 게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파이에 대한 또 해외에서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지 잠깐 한번 살펴보는 몇 초간 이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에 대한 열정은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영상 띄워주세요. 자, 지금부터 한번 보면은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어제 울산방 임원진 모임이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의논도 할 겸 박씨 물고 온 제비 여기에 다녀왔대요. 모임 사진은 못 찍었는데 얘기한다고 햄이 음식 사진 찍은 것만. 자, 맛도 좋고 친절하고 서비스도 파이의 진심인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파이 스토어에는 아직 올라와 있지 않다라고 하고 6월 29일 토요일에 이렇게 진행을 하겠대요, 정모를. 이런 식으로 울산은 자체적인 활성화를 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살펴볼 수 있고요. 다음 내용 보면은 우리가 파이어사이드 포럼, 지금 파이 아트 행사는 뭐하러 하냐 이제 이런 얘기들인데, 보시는 것처럼 게시물 중재자에 의해서 게시물이 삭제됐다, 채널 규칙을 위반했다 이렇게 신고해가지고 얼마든지 삭제를 하면 또 끝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신 분들이 좀 간혹 계실 것 같은데, 다행히 이게 어떠한 뭐 상품을 주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 그나마 좀 다행이지만, 이렇게 뭐 삭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신고를 해서 삭제가 될 정도의 부분이라면은 상당히 또 심각하게 좀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고로 하시면 좋겠고, 다음 내용 보면은 우리가 메인넷 대시보드 관련해서 봤을 때 테스트넷만 보면 돼요.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여기서. 자, 보면은 489 계속해서 줄어들죠. 상위 노드는 2218,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231이었는데 218로 늘어났어요. 계속 늘어납니다. 근데 왜 계속해서 상위권에 있는 요것은 줄어들고 있을까요? 상당히 이런 부분은 안타깝게 느껴질 뿐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참고하실 필요 있겠고, 그 다음에 파이도 가보면 지금 114,4,894 락업 해제, 그리고 전체 마이닝은 586,582. 지갑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게 이제 없어지는 추세는 아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은 1, 2, 3, 4, 5, 6, 7, 8, 9 지금 10일째 계속 마이그레이션이 진행 중이라서 상당히 이거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여요. 다만 이제 우리가 메인넷 6월 28일이 벌써 다음 달이에요. 시간 정말 빨리 가고 벌써 5월이긴 한데 6월 28일까지 여러분들 앞으로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번 달 여러분들 18일 남았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28일 더했을 때 실질적으로 남은 거는 46일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보시는 것처럼 얼마였다고요? 532만 뭐 이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532만 정도, 535만인가요? 8만인가요? 538만이라고 치면요. 462만이 남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46을 했을 때는 이제 내일부터는 하루에 10만 명씩은 KYC 인증을 해야지 여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볼 때 539만이군요. 죄송합니다. 539만. 자, 539만이라도 461만이니까 하루에 평균 10만 명씩은 계속해서 KYC 인증, 요 마이그레이션 진행이 돼야 돼요.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6월 달에는 이 될 가능성들을 굉장히 낮게 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파이코인의 이 세금과 미래, 뭐 세금도 세금이지만 메인넷에 대한 이런 가능성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메인넷이 될 가능성이 6월 28일은 굉장히 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파이코인 뭐 다음 달에 메인넷이 되네 어쩌네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각자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